예, 지금부터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DNA 데이터로 가족 찾기라는 다소 좀 파이콘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29년의 김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YONG27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와 위키가 같이 동작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물정보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하는 회사에서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그 개발자를 찾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파이썬 개발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그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어떤 핵심 실천들을 따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밑에 있는 이런 기술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컴퓨터과학 전공이 아닌데 파이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파이썬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고, 항상 이 파이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 살인의 추억 영화를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벌써 이 영화가 나온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유전자 검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송강호 씨가 비 오는 날 서류를 들고 막 가서 서류를 열어보니까 이 내용을 보고 유전자 검사 결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난 매치 막 이렇게 써있죠.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가 맞지 않았다는 걸까요? 이거를 제가 파이썬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범죄 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범죄 현장의 용의자로 생각되는 사람과 실제로 이제 DNA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이썬 딕셔너리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용의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두 데이터를 보고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를 해서 같으면 저 사람이, 저 용의자가 저 범죄 현장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데이터고 무슨 의미인가 궁금할 겁니다. 그거를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를 DNA 법의학이라고도 하고요. 유전자 감정, 유전자 감식 이런 용어도 있고, DNA 프로파일링 혹은 DNA 핑거프린팅, 그래서 DNA 지문이라는 말도 사용이 됩니다. 이 방법은 그 영국의 유전학자가 1985년에 개발한 방법이에요. 이전에도 물론 관련 유사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 DNA 정보의 사람마다 다른 부분을 딱 찾아내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처음 개발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1985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 되는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86년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막 세팅이 될 때 이제 그 영화의 배경이 그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제가 이제 유전 변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보통 사람과 침팬지는 99%의 유전체가 같다고 알려져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99.9%가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0.1%가 저희 서로 간의 다른 부분입니다. 저 다른 부분을 찾아서 지금 이제 서로를 인식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다른 거냐를 말씀드리면, 사람 몸에는 약 한 1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고요. 그 세포를 보면 그 안에 다 똑같은 지놈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는 보면 그 유전체는 이렇게 문자열 하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의 길이는 약 3GB 정도 돼요. 저 문자열이 사람마다 다른 부분들이 약간 있는데 어디가 다르냐 해서 한 자리만 딱 다른 부분을 단일 연속 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짧은 반복 수변이라고 해서 CT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개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 다른 거를 실험으로 증명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된 거고요. 최근은 지금 현재 $1000 지놈 시대라고 해서 한 사람의 전체 지놈을 밝혀내는데 약 1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비용이 쭉 떨어져가지고 2014년에는 이 $100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되게 싸졌고, 이 실험을 통해서도 지놈 전체를 밝힐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DNA 프로파일링 할 때는 그 데이터는 다 필요 없고요.
딱 한 10여 개 정도의 STR만 있으면 그 STR 가지고 서로를 구분합니다. 근데 왜 10여 개느냐 하면 검사 가지수를 높여서 우연히 맞을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한 자리만 딱 놓고 두 사람이 비슷하다고 하면 그 확률적인 거하고 2개, 3개, 4개 여러 개를 하게 되면 우연히 맞을 확률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열 몇 개라고 하는 좌위는 어떤 곳이냐? 이런 좌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시는 거는 코디스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좌위들이고요. FBI에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저장 관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좌위들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좌위들을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하면 이런 형태의 실험 데이터가 나오고 실험 데이터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좌위마다 유전자형 정보가 이렇게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2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어머니한테 받은 것, 또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것. 그래서 한 쌍의 DNA 정보를 갖게 됩니다. 실제 그 영화 CSI를 보시면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되게 화려해 보이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매칭하는 장면은 그래픽 효과가 돼서 뭐 매치가 됐다, 안 됐다, 막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2개의 딕셔너리를 써서 2개의 딕셔너리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봅니다. 이 2개의 딕셔너리 같은지 안 같은지를 보는데 보시면 저 밑에 all이라고 하는 파이썬 함수를 썼죠. 보시면은 저 안에 all 안에다가 저렇게 표기를 하면 포문을 저렇게 쓰는데 대괄호를 안 썼습니다. 그럼 이건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이죠. 요 실제로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을 개발한 분이 구현한 분이 한국인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신가요? 요거를 직접 구현하신 분이 한국인이시고 아마 오후에도 발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2개의 딕셔너리가 같은지 안 같은지 보는 게 실제로 DNA 프로파일을 검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얼마나 유효하게 같은가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실제로 한국인의 대립유전자 빈도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실험을 통해서 한국인 집단의 특성을 알아낸 거고요. 그래서 이 TPOX라는 거 하는 곳을 보니까 한국에는 이 자리가 7이 0.002만큼 빈도로 있고 10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8은 0.5 정도. 그러니까 한국인의 한 50%는 8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좌위마다 좀 빈도표를 보고 저 빈도가 낮은 것들이 매치가 되면 상당히 매치될 확률이 낮았기 때문에 더 유의하게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계산하는 방식은 만약에 에비던스 증거고요. 이쪽이 용의자다. 그래서 딱 다 해봤더니 다 똑같다. 그럼 이게 실제로 똑같을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계산해서 이 계산된 값을 모두 다 곱하면 이 실제로 두 DNA 프로파일이 매치가 될 때 얼마나 더 유의하게 매치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찬가지로 파이썬으로 이걸 이제 우도비라고 하고요.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파이썬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를 만들고 이렇게 각각의 좌위마다 이렇게 그 빈도 값들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포문을 돌리면 계산하면 되죠. 한쪽에 저 증거물 딕셔너리의 아이템스 포문으로 돌려서 각각 자리에서 그 빈도표에서 빈도의 그 빈도를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다 곱하는 겁니다. 1부터 해서 다 곱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얼마나 동일한가를 표시하는 우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동일하다가 아니라 이게 동일한 게 얼마나 유의하게 동일한지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그 DNA 검사 결과가 틀렸어요.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닌 건 아닌 거고 이게 저희 픽션으로 제가 약간 또 넣었는데요. 저 백강호 씨의 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백강호가 범인인지 아닌지 실제로 백강호 씨는 영화에서 죽잖아요. 죽어서 이미 없는 분인데 저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적어도 저 백광호 씨가 범인인지 아닌지 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가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가능하고요. 어떻게 하느냐? 아들 DNA로 백광호의 범죄 여부를 알 수 있느냐? 해보면 실제로 이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는 이 데이터를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쌍을 물려주기 때문에 공유를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테이블로 표시를 해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차일드는 각각으로부터 하나씩만 받아서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고 정말로 공유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면 되죠. 이걸 마찬가지로 파이썬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쪽이 차일드고 이쪽이 father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트 익스프레션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저는 셋을 써서 이쪽 셋과 이쪽 셋과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하니까 이제 공유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두 DNA 프로파일이 부모 자식 관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공유 여부가 아니고 얼마나 유의한지를 또 과학적으로 확인해 줘야 돼요.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likelihood ratio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한데 실제로 이 자식의 유전자형과 추정부의 유전자형의 조합에 따라서 계산하는 공식이 살짝 다릅니다. 이걸 계산하는 식은 유도를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식들을 모두 다 곱하게 되면 실제로 이 값이 우도비가 추정부와 자식이 실제 부모 자식 관계에 있을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비율됩니다. 그래서 저 우도비를 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얼마나 부모 자식 관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참고로 현재 법적으로 이게 친자 확인 같은 걸 해서 친자 확인을 받으려면 저 우도비가 1000 이상이 나와요. 그래야만 부모 자식 관계라고 확인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파이썬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파이썬을 만들어 보면 여기 공식이 다 다릅니다. 공식이 달라요. 공식을 제가 딕셔너리로 만들어 놨어요.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이 있고요. 람다라고 써서 한 줄짜리 함수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find formula, 그래서 유전자형의 조합에 따라서 공식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1과 B1이 같으면 같지 않으면에 따라서 1번 공식을 쓰고 2번 공식을 쓰고 3번 공식을 쓰고 이렇게 if문과 else문으로 만들었어요. 뭔가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저는 일단 이렇게 else if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도비 계산할 때는 for문을 돌려서 곱하기를 계속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차일드의 딕셔너리를 for문으로 돌려서 이쪽에 추정부의 유전자형하고 공식을 찾아서 이 공식에 넣어줘서 이 인덱스 값을 모두 다 곱하게 되면 저기 친부지수가 계산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썬 코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모 자식 관계도 파이썬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해봤더니 역시 백광호도 범인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역시 미궁이다. 미궁인 살인 사건이다 했는데 박형규의 삼촌이 생존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운 사실이에요. 박형규의 삼촌이 생존을 하면 실제로 삼촌 DNA를 가지고 이 박형규가 범죄를 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저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표를 보시면 이게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사이에는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약 생물 시간에 잘 기억해 보시면 1대2대1로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 여기 마찬가지로 안 가지는 게 나타나고요. 일부 가지는 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걸 계산해 보면 엉클 네퓨, 삼촌과 조카 사이도 그 두 개가 서로 공유할 확률이 있고 공유하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가계도를 표시를 하고 이 가계도 상에서 가족 관계별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 이렇게 형제 관계, 이렇게 친척 관계별로 이걸 IBD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통해서 공유할 여부를 계산해 보면 부모 자식 관계는 하나만 공유할 확률이 무조건 1이에요. 무조건 한 번만 공유를 하는데 형제 관계는 이게 하나도 공유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 다 공유할 확률이 4분의 1, 그 다음에 하나만 공유할 확률이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걸 다 가계도로 보고 하면 이 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직접 각각을 다 likelihood ratio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두 다 계산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우도비의 계산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 테이블은
실제로 15조아이만 했을 때하고 40조아이를 했을 때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15번과 15개와 50개.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클후드 레이쇼를 했는데 34번과 19번, 그리고 34번과 19번 부모자식 관계죠. 부모자식 관계를 라이클후드 레이쇼를 각각의 가족 관계별로 구해봤더니 이건 요 관계는 부모식 관계가 제일 높고, 요 관계는 형제 관계가 제일 높고, 요 관계는 엉클 네퓨, 사촌 관계가 가장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또 그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15개만 좌위를 확인해 보면 이 라이클후드 레이쇼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좌위를 더 많이 40개를 하면 약 10의 5승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좌위를 확인을 하면 이렇게 친척 관계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계산하는 방법은 모든 가족 관계별로 다 라이클후드를 계산한 다음에 가장 큰 라이클후드를 계산하면 그게 바로 그 친척 관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고, 유전자의 조합에 따라서 공식이 있고, 이 공식에 사용되는 이 변수값을 여기 가족 관계별로 공유하는 여부를 가지고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실제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되는 게 이제 그 혈안관계 지수, 킨십 인덱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을 확률 대 특정 가족 관계가 될 확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여기 잠깐 최근에 유병원 씨의 그 사체가 발견되면서 뭐 형 DNA 상당 부분 일치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의 이제 이제 댓글 같은 게 있었는데 재밌던 댓글이 그거였죠. 이제 형제 관계인데 어떻게 DNA를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 그러면서 과학을 제대로 해야지 과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막 이제 그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는 이제 그분이 과학을 잘 몰랐던 거죠. 이렇게 라이클후드 레이쇼를 계산하면 이렇게 형제 관계도 라이클후드 레이쇼가 높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범죄 현장의 시료와 삼천과도 혈연 관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의 추억의 이 살인 사건은 정말로 미궁에 빠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14년이 됐어요. 2014년이니까 영화 속에 나왔던 이 분은 정인선 배우죠. 이 분 이렇게 성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2014년이 돼서 2014년에 여러분들은 이제 잘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법률이 시행이 됐어요. 2014년에 DNA 신원 확인 정보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범죄인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윤리적 논란 이런 거 있지만 저는 그런 건 얘기는 안 하고 딱 과학적인 사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 이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거기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찾아보는 걸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기존에 수감됐던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과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은 저 데이터베이스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파이썬 코드로 한번 해보는데 이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근사 검색이라고 해서 비슷한 것도 찾아야 돼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버지와 엄마로부터 받았는데 이쪽에서 12를 받았을 것 같고 13을 받았을 것 같은데 13으로 나와요. 이거는 실제로 돌연변이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검색해서 놓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려면 저런 것 비슷한 것도 찾아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부분 검색이라는 부분 검색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데이터베이스에는 요런 좌위들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좌위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좌위 여기 없었는데 새로운 좌위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없는 좌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런 것들을 실제로 파이썬으로 해야 되는데 조합 검색이라는 것도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ASTR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 말고도 미토콘드리아하고 Y 크로모좀도 같이 검색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잠시 제가 이제 미루고 바로 파이썬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저는 그냥 리스트에 담아놨습니다. 리스트에 아까 보셨던 샘플 1, 샘플 2 쭉 다 리스트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쿼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쿼리가 여기에 있는 거 찾아보려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포문으로 돌리면 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타겟을 포문으로 해서 저희가 미스매치를 카운트를 합니다. 틀린 것들을 카운트를 해서 2개 이하만 찾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포문을 돌릴 때 처음에 미스매치를 0으로 두고 딕셔너리를 돌려서 이쪽에 미스매치가 이보다 작을 때 리조트에다 담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브리치 수가 2개 이하인 것만 이 리조트에 담기겠죠.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제가 이 코드를 만들었는데 코드가 좀 읽기가 좋나요? 파이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코드를 딱 보고 쭉 읽으면, 영어 읽듯이 읽으면 된다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커질수록 한참 느려지겠죠. 데이터베이스가 커지면 느려집니다. 한참 느려져, 이걸 찾는 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RDB에다 저장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RDB에다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좌회마다 2개의 값이 있으니까 언더바1, 언더바2에서 숫자 데이터를 적어주고 여기서 SQL 쿼리문을 하면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가 틀린 것도 찾아줘야 돼요. 브리치 수가 몇 개인 것도 찾아줘야 돼요. 그걸 찾으려면 SQL문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런 거 보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케이스로 이렇게 해서 이게 2개가 같으면 1, 아니면 0. 그래서 이 케이스문을 저희 좌위수만큼 다 더합니다. 이걸 다 더하는 것이 전체 카운트된 거하고 이 미스매치, 이 언매치 카운트를 보다 큰 거를 SQL문을 찾으라고 시키면 SQL문을 빨리 찾아줘요. 정말 잘 찾아줘요. 근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실제로 요걸 만들 때 장고로 만들었어요. 장고로는 이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장고로는 이 SQL 쿼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실제로 만들 때는 장고에 엑스트라라고 하는 쿼리셋 모디파이어가 있어요. 이 엑스트라는 요 보시면 ASTR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엑스트라 한 다음에 웨어저를 저희가 임의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 결과물을 저희가 바로 객체로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잘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웨어저를 여기서 각 좌의만큼 다 포문을 들여서 이 케이스문을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싹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고로도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돌리면 정말 빠르게 잘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뭐 브리치가 2개인 거, 3개인 거 찾으면 금방금방 다 찾아줘요. 그래서 아,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친자관계는 찾았는데 혹시 이런 방식으로 친척도 찾을 수 있는가요? 친척 찾을 수 있을까요? 친척 찾으려고 이제 봅니다. 이걸 보는데 이거를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SQL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뭔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저는 일단 포기를 했어요. 이게 SQL문으로 잘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빠른 검색을 할 수 있는 캐시 데이터 구조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좀 검색을 하면 빨리 계산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 썼습니다. 아침에 그 키노트에 나왔죠. 판다스 요즘 핫한 주제라고 저희도 이제 판다스를 써봤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듭니다.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지금 이제 예제로 7개의 샘플을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좌회마다 이렇게 한 셀에 리스트로 이렇게 2개의 값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바로 그 뭐 친자 검색도 하고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파이썬 코드를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나서 뭐 계산하려고 포문을 돌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더 빠르게 돌리려면 계산하려면 포르프 대신에 어플라이 메소드를 써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 프레임을 포르프로 뭔가 계산하려고 하면 엄청 느려요. 파이썬의 포르프가 원래 느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이런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좀 빠르게 계산하고 싶으면 어플라이 메소드 같은 거 써야 돼요. 그럼 여기에 실제 데이터 프레임에 어플라이에서 함수를 적어주게 되면 각각의 그 레코드에 대한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 동일성 검색을 한다고 하면 브리치 자유 개수를 세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함수를 하나 만들어놔요. count mismatches에서 이게 지금 브리치한 거를 써!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는 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이게 지금 쿼리입니다. 쿼리는 이 중에 하나고, 타겟이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타겟에 미스매치라고 하는 한 컬럼을 새로 만들고, 여기 어플라이 함수를 적어주는데, 요 아까 함수를 적어주고 쿼리를 적어주게 되면 이게 바로 일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브리치수 카운트를 하고 나중에 미스매치가 이보다 작은 걸 찾아주게 되면 바로 리저트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동일성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 친자 검사를 하게 된다면 저 계산 부분은 동일성은 이렇게 같지 않은 것에 썸을 했지만 친자 관계는 유전자형의 공유 여부를 또 셋으로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썸을 더하면 저것도 이제 불일치한 것을 공유하지 않는 불일치 여부를 이렇게 카운트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친척 검색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데, 가족 관계별로 모두 우도비를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공식은 이 공식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었는데, 코에피션트라고 딕셔너리를 하는 가족 관계별로 이 공유 확률을 다 적어주고, 공식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 4번 공식 다 람다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식을 찾습니다. if else문으로 A, B의 조합 여부에 따라서 얘는 1번 공식이냐, 2번 공식, 3번 공식이냐 다 찾아요. 그래서 공식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찾아서 실제로 이쪽 타겟에 어플라이 한 다음에 이 함수를 어플라이 함수로 돌리는데, 이 함수는 그냥 하나의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8가지 가족관계별로 해야 되니까 이 안에서 다시 이제 판다스의 시리즈를 이 안에서 이렇게 리턴하게 하면 이게 한 컬럼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컬럼을 계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각각을 곱해주는 계산을 여기서 수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런 데이터 프레임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이 결과는 가족관계별로 우도비 계산 결과가 되는 거고, 이 계산 결과는 우도비 최대값으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최대값을 정렬하면 가장 가족관계가 높은 그 실제로 타겟을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찾으니까 이제 가족관계도 빨리빨리, 친척관계도 빨리 검색이 됩니다. 이게 되면 이게 옛날에 나왔던 뉴스인데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범인 위치역을 찾는다는 건데, 실제로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친척 여부까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약간은 좀 무서운 검사 결과예요. 만약에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면 저희 8천까지 다 검색이 됩니다. 범죄 저질렀는 여부가 상당히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의 어플라이 함수로 돌려서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어요. 마침 고객 컴퓨터가 몇 프로였어요. 몇 프로니까 조금 더 많이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까? 우리는 파이썬을 만들었으니까 파이썬 멀티프로세싱을 이렇게 딱 쓰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의 어플라이 함수를 하는 거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개로 쪼개서 계산한다면 다 삭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방식은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을 쪼갭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쪼개고, 그 다음에 요 멀티프로세싱.tool에 넣어서 각각 동시에 어플라이를 수행하고 다 돌아간 다음에 합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코어 개수만큼 나눠서 동작을 하게 돼서 훨씬 더 빠르게 동작을 하게 돼요. 실제로 저렇게 했더니 12배가 빨라졌더라고요. 이렇게 멀티프로세싱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저장은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합니다. 실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려면 판다스는 그냥 메모리상에 떠있는 자료 구조잖아요. 저걸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할 때 저희가 처음 썼던 방법은 HDF5에 저장을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 to HDF5 하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사실은 HDF5는 온디스크 데이터 포맷이죠.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파이테이블스 같은 걸 쓰면 메모리에 올리지도 않고도 사실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잦은 데이터 변경이 어렵습니다. 뭔가 쓰기가 많이 이루어지면 엄청 느려요. 그래서 HDF5에 저장하는 거는 잠시 보류. 그래서 저희가 다음 생각한 건 이제 파이몽고에다가 저장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몽고DB에 저장을 하면 이제 분산형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만약 데이터가 많아지면 서버 컴퓨터를 나눠서 각각 따로따로 저장한 다음에 앞에서 멀티 프로세싱 했던 것처럼 각각 나눠서 계산하고 나중에 합칠 수도 있고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제 몽고DB를 썼고, 몽고DB를 쓰게 되면 실제로 코드는 간단합니다. DB에 입력할 때는 만약에 데이터가 이제 저희 유전자형 데이터가 CSV 포맷으로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읽어서 하나하나를 DB의 지도 타입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그죠? DB 인서트가 되는 거고요. DB 인서트가 되어 있는 거에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뽑아오는 방법은 이렇게 커서를 만든 다음에 바로 이 데이터 프레임의 from items를 쓰는데 이 안에 또 제가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을 딱 써서 하게 되면 또 저 부분도 바로 몽고DB에 있던 내용을 싹 긁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메모리에서 들고 있다가 뭐 검색을 하다든지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참 좋았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기왕이면 명령형 프로그램으로 만든. 명령형 프로그램은 파이썬의 ARG par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모듈이 있어요. 이거 잘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쓰면 명령형 프로그램을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명령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각각의 서브 커맨드들이 이렇게 있고 이 서브 커맨드를 돌려서 돌아가게끔 만들고 add genotypes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데 뭐 CSV나 엑셀 같은 걸 입력하게 만들고 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하는 건데 뭐 동일성이냐 뭐 신자관계냐 신호관계냐를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명령어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기왕은 명령어 프로그램만 만든 게 아니라 서브 프로그램으로도 만듭니다. 서브 프로그램의 장점은 요청마다 메모리를 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딱 데모으로 떠 있어서 들고 있다가 검색 요청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걸 레스트풀하게 만들면 그대로 레스트풀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리소스를 하나, 둘, 셋, 네 개의 리소스를 나눠놓고 그 리소스에 대해서 레스트풀하게 쓰고 읽고 뭐 목록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 다 구현하고 검색 API를 1대1 검사, 1대 다 검색, 다대다 검색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API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록을 보는 API, 그다음에 상세를 보는 API, 입력하는 것, 변경하는 것 이런 것들 이제 API로 만들고 이렇게 API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만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전자형의 상세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API를 써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API를 써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기능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저희 개발을 하고 나니까 좀 개발 방식이 많이 달랐어요. 예전에 해왔던 방식이랑 좀 달랐죠. 먼저 명령형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었고 명령형 프로그램에 맞게 RESTful API를 만들고 이 API에 맞게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장점이 코어는 파이썬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UI는 원하는 언어로 막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꼭 자기는 자바로 된 전자적 프레임워크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에는 이제 요걸 하고 딱 그 UI는 전자적 프레임워크로 딱 쓰게 되면 그래서 이상 없이 돌아갈 수가 있었고요. 유전자 검사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 이렇게 통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몇 가지 좀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메모리 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 방식 말고 좀 뭔가 몽고DB에다가 바로 쿼리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쿼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개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 셀에다가 리스트를 넣어놨습니다. 저희 많이 느린데 그 이유가 이 리스트를 넣어놔서 그런 것 같아요. 2차원 배열 안에다가 리스트를 넣어놓으니까 또 고수준 자료형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빠르게 할 여지가 줄어든 것 같아서 이제 이 자리에 정수형을 넣게끔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이따 오후 BOF 때 제가 요 세션을 하나 자료를 만들 겁니다. 만들 테니까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그 아이디어도 한번 구현하고 또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DNA 프로파일 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인데 사실은 이것만은 표현 형질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이게 유전자형 정보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 사람 성격이 어떻다, 이 사람이 범죄에 잘 저지를 것 같다 이런 건 전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뭐 이 사람 병에 잘 걸릴 것 같다 이런 것도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냥 그런 그냥 식별용 정보일 뿐인 거고. 근데 본인 확인뿐만 아니라 이걸 친척까지 다 찾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민감한 정보는 민감한 정보. 개인정보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니까 뭔가 이걸 다루는 일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실코젠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요 앞에
데스크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물어보시고 하시면, 저희 회사는 지금 팔상 개발자를 애타게 찾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는데, 저기 혹시 질문 해커와 허가라는 책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책인데 질문하시죠. 지금 되게 딱 스타일이 어디까지 가가는 스타일인데 지금 이거 다 혼자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같이 협업해서 하신 건가요? 저희 팀에서 같이 한 겁니다. 저희 회사에 저희 솔루션 그룹이라고 하는 팀이 있고요. 그 팀에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뭐 이런 개선 아이디어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개선 아이디어는 처음에 뭐 명령에서 이제 기술 API 이제 웹 플랫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몽고디비까지 이런 거. 그게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된 건 아니었고요.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가 있었고, 저희 센터장님도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이렇게 저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예. 아까 아들이나 딸 계층의 유전자를 가지고 범인인가 아닌가를 구했었다고 했는데, 네. 혹시 그런 여러 친척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가 배치되는 경우면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네. 발생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저게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있으면 실제로 그 이유가 있고요. 뭐 하나의 실험으로 해보면은 배치가 있을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배치가 생기면 또 자세한 실험을 더 해봐야 됩니다. 실험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확인을 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것이 생물학적 저런 법칙을 유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 실리콘젠에서 하시고 계신 일들이나 네. 사업들을 포함해서 근데 유전자 관련된 시장 규모가 시장 규모요. 시장 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각종 병원이나 저희 유전자 검사 업체들이 꽤 있는데 많진 않아요. 한 10몇 개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부기관이나 이렇게 큰 기관에서는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저런 수요는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수요는 지금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 아직 이런 DNA 프로파일을 세팅하지 못한 그런 개발도상국에 저희 제품을 수출을 해서 그 제품을 쓰면 다른 나라 정부에서 사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